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왓쌤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수학 공부 어떻게 시킬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수학을 가르치는 저도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정말 음, 네, 그렇죠. 우리 항상 공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수학 공부 또는 중학교 수학 선행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교재와 분량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누구나 학원을 다녀서 1등하면 좋겠죠. 네, 그리고 또 인강을 다녔는데 다 100점 맞으면 좋을 거예요. 또 과외를 다녔는데 쪽집게처럼 탁탁탁 찝어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봐도 또 과외를 해봐도 또 인강을 수강해도 생각보다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 내가 정말 집에서 혼자 해볼 거야 라고 말을 하니까 그래 우리 아이 혼자 집에서 해봐라 라고 했는데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성적은 또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또 다른 애들은 선행을 막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선행도 안 나가는 것 같고 너무나 불안하시죠. 맞아요.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과정들을 다 되풀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 또 불안하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쫙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지 불안하지 않고 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가 모아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학습하는 교재를 한번 많은 분들이 생각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떤 교재가 좋아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맞아요. 개념서, 뭐 요형서, 또 계산서, 이제 심화서, 이렇게 다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개념서가 필요합니다. 요형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개념서도 누군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애들한테 무언가 설명을 할 때도 개념서를 줘도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할 때는 그 개념서를 딱 보고 이렇구나 라고 깨닫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서를 보고도 이렇구나 라고 마음에 와닿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이거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무언가 처음부터 이렇게 도입 전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모든 단원을 그렇게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지 않기도 하죠. 그래서 수학 전문가 분들이 보시고는 저 방법은 너는 너무 교육자적이지 못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 좀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살짝만 제가 좀 잔머리를 굴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수력온이라는 계산서와 그리고 CPR이라는 유형서와 그리고 EBS 기출문제와 그리고 특급 기출문제집으로 이렇게 교재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개념서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개념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요걸 제가 뒤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재 모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출판사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제가 저희 딸을 가르치면서 직접 손수 교보문고 가서 책을 구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책을 후원해 주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출판사에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수력온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계산서예요. 계산서. 그리고 CPR이라는 책이 있는데 얘는 유형서입니다. 유형서. 우리가 센 수학 있잖아요. 센 수학. 그 1500문제 정도 들어있는 그 센 수학 같은 그 유형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학수학 EBS에서 나온 중학수학 기출문제집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급 기출문제집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문제집.
애호하는 좋아하는 좋아하는 문제집입니다.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시험 문제 낼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미 교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집 네 권을 어떻게 조합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게 할 거냐? 제가 이제 우리 아이를 지도를 한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수료본으로 진도를 나갈 겁니다. 개념서처럼 나갈 건데요. 뭐야, 개념서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죠. 한번 수료본을 펼쳐보시면 다를 거예요. 계산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개념서처럼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계산서도 요즘 나오는 계산서는요, 드릴학습지처럼 나오지 않았어요.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산서거든요. 보시면 좀 괜찮은데, 뭔가 피드백이 좀 중간중간 빠르게 피드백이 돼야지, 처음에 아이한테 통으로 탁 너 해봐라 이렇게 맡기잖아요. 그러면 틀린 답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럼 오개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수력온이라는 계산서를 아이가 혼자 풀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같이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채점을 해보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아이가 엄마 이거 죽어도 이해가 안 돼 이럴 때는요, 간단하게 EBS 매스 간단한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 강의가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그냥 유튜브에 쳐보시면 돼요. 그러면 설명해 놓은 게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보고 쭉쭉 진도를 나갈 수 있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나 교과서와 같은 수준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영상을 크게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 얼굴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개념들이 있어요. 그 개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교과서에서도 그런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쉽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라, 또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기는 몇 센티미터가 돼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고, 아이가 가장 간단한 개념들을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본인이 스스로 습득해가지고 단단해지죠, 개념이. 아,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구나. 아, 수직 이등분선은 이렇구나. 아, 이등변 삼각형에서 성질들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구나 라고 본인이 확인해 가면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수료본이라는 이 계산서가요, 도움이 되더라. 그런데 꼭 수료본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서 문제집을 살펴보시면 대단히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제 네모칸 채운다거나 아니면 계산한다거나 중간에 문제풀이 과정이 교과서의 수준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계산서를 같이 개념서의 느낌으로 진도를 나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거든요. 정말 단방향으로 너무 딱 그 수준에 멈춰 있으면 진짜 정말 아주 계산만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걸 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이 CPR이라는 그 유형서를 저는 추천합니다. 물론 센수학으로 넘어가셔도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 머릿속에서 센수학이 좀 지겹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제 학원가에서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센수학에서 C단계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도전하기 힘들어하거나 꺼려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물론 센수학이 너무 유형 정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이 CPR의 경우에는요, 센수학의 C 수준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가 센수학에서 A하고 B 단계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C 단계를 하자라고 한 바퀴를 돈 다음에 다시 오자 이렇게 하는 학원이나 부모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CPR은 C 단계의 센수학의 C 수준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선 한 권을 다 끝냈다. 이제 이 느낌도 있고, 또 문제 양이 센 수학보다 약간 적습니다. 그리고 두껍기는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 좀 머리 아프다 그 느낌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집의 구성이 좀 저는 좀 편안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좋았고, 센 수학은 그 B 수준에서 상중하 이렇게 명확하게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수학에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상이라고 써져 있으면 지레 겁먹어서 안 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CPR의 경우에는 그 건전지 느낌으로요. 하는 한 칸, 중은 두 칸, 상은 세 칸인데 아주 작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보고 넘어가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좀 편안한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더라. 이제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R 단계가 있는데요. R은 그 단원평가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센 수학은 C 단계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그 C 단계가 어려운 거고요. 이 CPR은 R 단계가 그 실전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 단원에서 단원평가에 몇 점 정도이다 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단원을 다 끝났을 때 단원평가가 몇 점이다 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80점 이상이면 이 단원은 넘어가도 된다. 아니면 뭐 80점 미만이면 다시 공부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을 정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단원평가가 구성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CPR이 그래도 선행을 한다거나 이제 현행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할 때 좀 저는 같이 아까 수료곤하고 이 CPR을 같이 세트로 묶어서 공부해주면 좀 더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이 질려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의 특성상 뭔가 길게 지지부진하게 막 가져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학은 좀 개념이 막 튼튼해야 되고 막 파고들어야 되고 꾸준하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고 그건 맞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험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어떤 요즘의 특성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련이 이제 이거는 시험 성적 잘 나오게 하는 방법. CPR 잠깐만 내부를 살펴보면 이제 C는 약간 개념 형성 부분이라서 센 수학에서 앞부분 A 단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문제 양이 확실히 적습니다. 그리고 P하고 R 단계는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 내용인데요. 이제 센 수학에서 우리가 B단계에서 이제 유형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봐서는 이제 유형별로 설명이 여기서는 유형이 잘 소개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좀 표현을 좀 달리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저는 좀 이 CPR이 더 저는 더 편안하게 와 닿았어요. 그리고 R이 실전처럼 단원 평가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료곤하고 CPR 두 개만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감이 있죠. 아이들한테 이제 뭔가 단단하게 채워준다거나 실전 경험을 이렇게 해주기에는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시험을 안 보고 막 진정한 수학자 뭐 사고력을 키워야 한다 라면 시험도 안 보고 그런다면 이제 이런 과정이 필요 없겠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나중에 수능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 연습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 연습할 수 있는 방법 네 맞아요. 내신 대비 기출문제집. 근데 제가 EBS하고 또 뒤 이어서 소개해드리는 게 있지만 이 EBS 기출문제집도 나름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제 좀 제가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2-2 만약에 이제 학교별로 다르지만 2-2 중간고사, 2-2 기말고사 이 시험 범위로 나와 있으니까 만약에 선행을 한다면 뭐 기말고사 시험 범위대로 이제 준비해가지고 해주면 되죠. 그래서
단원별로 학습하기가 좋게 되어 있으니까 또 서술형이나 고난도 연습, 학습 문제, 시험 문제를 연습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단원별로 서술형 준비, 단원별로 고난도 연습, 단원별로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 요형별로 풀이 전략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아이들이 엄마 나는 이 문제 풀 때 풀이 방법이 자꾸 생각이 안 나. 이럴 때는 이제 요 문제집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자꾸 풀이 전략이 밑에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센수학의 단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풀이 전략이 써져 있으면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는 풀이 전략이 뭐였더라? 라고 위를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거 없이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시험 볼 때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실전 경험을 조금 더 아이들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풀이 전략이 써져 있지 않는 문제집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제 EBS 한번 찾아보시면 이렇게 문제집을 한번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 풀이 전략이 조금씩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출 예상 문제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우리가 시험 문제 볼 때는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그 위에 이거는 어느 단원에서 출제됐어요 이렇게 써져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EBS 문제집을 보면은 풀이 전략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예상 문제집에도 보면은 이거는 어떤 단원에서 나와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EBS 기출문제집은 좋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풀이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이거는 어떤 단원에서 나왔어요 라고 이렇게 힌트가 뿅뿅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냈던 문제집이 요거예요. 특급 기출, 수학이라는 건데, 이제 특급 기출 영어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수학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무효 문제 요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류만 돼 있고, 이거는 아래쪽에 뭐 전략이라던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원평가를 볼 때도 어떤 단원에서 나왔다. 이제 그 중간고사 실전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형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를 볼 때 그냥 정말 실전처럼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선택형 18문제, 서술형 5문제로 진짜 학교 시험 문제처럼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학교 다른 기출문제집 연습 문제 보잖아요. 그러면 16문제 돼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6문제를 가지고 연습하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래놓고 기출문제집이야?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문제집의 경우에는 선택형 18, 서술형 5 이렇게 해서 거의 학교에서 출제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가 잘 나와 있더라 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천하는 내용이고요. 고난도 문제가 50문제가 나와 있어요. 뒤쪽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원별로 50문제는 아니고요. 이게 중간고사 그 시험 범위에서 50문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서 50문제. 대략적으로 수학은요, 대단원 2개, 이렇게가 뭐 중간고사 시험 범위잖아요. 거기에서 50문제인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고난도 문제가 그 센수학의 C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쉬울 수도 있지만 일품에서 약간 고난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이 선행을 진행하는 거나 아니면은 엄마 내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야. 뭐 영재교육, 뭐 내가 과학고 수준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 그쪽으로 내가 가고 싶어. 라는 아이들은 이제 고난도 이걸 이제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도는 제가 이따가 그 다음번에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 뒤쪽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특급기출 수학 동아출판 이 문제집의 안쪽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희 아이가 풀어놓은 건데 혼날 것 같아요. 이렇게
유형별로 분류만 되어 있지 이렇게 뭐 아래쪽에 어떻게 푸세요 이런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어떤 힌트가 최소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 학교 시험 문제도요. 아까 EBS의 경우에는요. 이거는 어느 단원 어느 유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이 개념 있잖아요. 머릿속의 개념이 시험 볼 때 쭉쭉 나와야 되거든요. 꺼내 쓰기, 가져다 쓰기가 돼야 되는데 이 가져다 쓰기 연습을 잘할 수 있는 게 요 문제집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50문제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 기간에 이걸 다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시험 기간 말고 이렇게 공부하는 기간에 50문제를 미리 좀 찢어놔요. 찢어서 분철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3문제에서 5문제씩 진도를 같이 나가면서 3문제에서 5문제씩 같이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물론 아이들한테 너 한번 생각해봐 하고 시간을 매번 막 1시간, 2시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수학자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계속해서 생각해봐 라고 하는 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도 매번 이런 유형들을 연습하고 찾아내고 가져다 쓰기를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고난도 50문제 정도는 가져다 쓰게 하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교재를 선택하고 이 교재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조합을 해서 공부하는지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학습량을 정하는 게 있어요. 학습량을 얼마나 정해야 될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중학생 우리 아이 하루에 얼마나 풀지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었는데 되게 정량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은 생각지도 않고 아주 무식하게 나눴어요. 하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고무줄처럼 늘리고 줄이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그걸 제가 왓쌤이 90문제 풀으라고 했어 100문제 풀으라고 했어 아이한테 그러지 마시고 아이랑 적절하게 타협은 하세요. 그러나 50문제는 많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꼭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학원가에서도 50문제 풀리지 않아요. 알죠? 학원 다니는 아이들 학원 가면 막 하루에도 막 100문제씩 풀고 학습지 쫙쫙 풀고 나오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학원을 안 다니는 조건으로 집에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조건으로 학원을 안 다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3시간 내가 선행에는 3시간 공부를 하겠다. 또는 내가 어떤 진도 나가는데 3시간 공부를 하겠다. 2시간은 학교 숙제 같은 걸 해야 되는 거니까 3시간으로 한다. 그랬을 때 시간당 30문제 3시간. 그럼 90문제죠. 기계적으로 정량적으로 생각했을 때 또 정성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보고 아이들하고 이제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쉬운 거니까 조금 더 해볼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로 어려운 걸 할 때는 뭐 70 아니면 90에다가 아까 고난도 50문제 있잖아요. 그걸 조금씩 집어넣어 보세요. 쉬울 때. 그리고 남는 시간은 이제 오답 정리나 내용 정리, 개념 정리에다가 말씀드린 대로 고난도 문제. 한 달 중에 20일 공부한다. 요렇게 생각. 자, 3번째로요. 한 달 진도 계획 세우기예요. 네, 이럴 때는요. 어떻게 세울까? 그냥 나의 양대로 세울까? 이러겠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요. 중간고사 시험 범위대로, 기말고사 시험 범위대로. 아직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자, 중학교 1학년의 경우에는 자유학년제를 한다. 아니면 자유학기제를 해서 우리는 시험을 안 본다.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런 교재에서 알려주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중학교 2학년이다. 2학년이고 중학교 3학년이다. 그랬을 때 나는 진도 학교에서 아직 중간고사를 안 봤다. 그러면 중간고사 다 본 다음에 기말고사 준비를 할 때 그 시기에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달을 계기로 삼아서 제가 꼭 10월 4일 날 영상을 했다 그래서 10월 4일부터 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기 시작해서 내가 지금 실천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한 달 딱 잡아가지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 기말고사 시험 범위 룰을 한 달 동안 실천해 보는 거예요. 대체로 대단원 2개 정도 잡힐 거거든요. 이걸 한 달 동안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월, 수, 금, 토, 일 저는 그렇게 잡았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이렇게 잡으면 대체로 하루에 3시간씩 30문제 정도 풀 수 있다라고 하면 1800문제 풀 수 있어요. 정말 많죠. 한 달에 1800문제. 센 수학 다 풀고 봐라. 네, 개념을 배울 때는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요. 문제를 익힐 때는 학원 숙제를 할 때처럼 아주 열심히 막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수료본의 경우에는요,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대체로 1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료본은요, 계산 문제잖아요. 계산 문제인데 그걸 내가 개념서를 읽듯이 정말 꼼꼼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개념서를 읽듯이 꼼꼼하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CPR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제가 세보니까 대체로 75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EBS 중학수학 기출문제집은 500문제 정도 되고요. 특급 기출문제집은 650문제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다 합하면 몇 문제죠? 1800문제 정도 돼요. 1800문제에다가 이제 수료본은 이 별도로 개념을 내가 익힌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약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되는 거죠. 내가 다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이 EBS 있잖아요. 요거를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BS 얘를 약간 좀 다음번으로 미루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럴 때는. 네, 만약에 이게 너무 부담된다. 이럴 때는 미루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빼도. 그런데 내가 요건 다 도전해보고 싶어. 그럴 때는 좀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번을 정해드리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1번, 2번에다가 요 3번 요거는 꼭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다 해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4번까지 맞춰서 구성해서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EBS까지 다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떨까요? 공부 시간 늘리시면 돼요. 공부 시간 3시간 말고 4시간. 4시간만 해도 이거 금방 늘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쩌면 너무 정량적으로 말씀드려서 저거 다 할 수 있을까? 우리 언제 다 하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요걸로 해서 계속 한번 저희 아이 실천해가지고 남겨보려고 해요. 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영상 저도 계속 남겨보고 부모님들 댓글 남겨보시고 우리가 정말 한 달 실천할 수 있는지 해보자고요. 네, 저는 이 4가지를 한번 다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아이가 확률 부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인데 혼날 수도 있어요. 네, 혼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이 친구들도 제 채널을 구독하더라고요. 혼날 것 같네요. 네, 이상 왓쌤이었습니다.